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첫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27개 시, 구는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특별시 전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습니다. 정화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7개 시, 군 단체장과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무안청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민영배 시장과 구청장, 군수들이 참석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 공동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전문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특별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영배 시장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반도체 산업이라는 큰 기회를 맞았다며 27개의 시구군의 강점을 하나로 모아 시민의 삶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시장과 구청장, 군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협력 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전남대학교가 교육부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양 기관은 지역 인재를 키우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전남대학교가 교육부의 패키지 지원대학 공모 선정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가운데 3개 대학을 선정해 5년간 매년 6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다양한 제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양 기관은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고 지역에 머무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지역 성장 산업과 연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전남대학교는 교육 혁신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사업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뒤 공모 선정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올해 3분기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민선국이 시정 운영의 첫 원칙으로 청렴을 내세우며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습니다. 손원모 순천시장은 첫 주요 업무 실행계획 보고회에서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위해 청렴과 책임 있는 공직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정화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시가 민선국이 주요 업무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청렴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손은모 시장은 공직사회가 더욱 높은 책임감과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는 청렴을 시정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시는 변호사 채용과 적극행정지원팀 신설 등을 통해 법률과 감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공직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 행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직자 행동 강령과 청탁금지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손은모 시장은 청렴은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공정하고 원칙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순천시정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복숭아가 본격적인 출하를 맞은 가운데 순천 월등면에서 복숭아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한 이번 축제는 우수한 품질의 월등 복숭아를 알리고 지역 농가에 활력을 더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른 8월, 순천의 대표 여름 농산물인 월등 복숭아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21회 순천 명품 월등 복숭아 체험 행사에는 손은모 순천시장, 김문수 국회의원, 시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해 복숭아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우리 농민 농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재배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직거래 판매장이 마련돼 신선한 월등 복숭아를 선보였으며 노래 자랑과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도 이어져 행사장에 흥을 더했습니다. 월등 복숭아는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돼 당도와 과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농사 지은 지 10년 넘었습니다. 올해는 월등 복숭아 당도 좋고 하여튼 우리 월등 시민들 지금 열심히 복숭아 찍고 있습니다. 사랑 많이 해주십시오. 월등 복숭아 화이팅! 올해 생산량은 약 1,400톤으로 전망되며 주요 도매시장과 현지 직판장,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 기회로 이 체험 행사를 함으로 해서 또 우리 지역 홍보를 많이 알리고 복숭아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더 맛있게 더 연구를 해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월등 복숭아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은 농가들의 어떤 피땀 어린 어떤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천시는 월등 복숭아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체험 행사와 직거래 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수 여자만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갯벌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번 확대 등재로 여자만 갯벌은 세계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으며 보존과 관리, 생태환경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갯벌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힘쓸 계획입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이순신의 바다, 흥양의 기록을 깨우다를 주제로 박물관대학을 개강했습니다. 박물관대학은 오는 9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이순신 장군과 흥양수군의 역사, 임진왜란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월 열리는 기획전 이순신과 흥양수군과 연계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문어 금어기 해제로 낚시여선 운항이 늘면서 해양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흥 해상에서는 좌초된 낚시여선의 승객 22명이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전남사건 집에서 전해드립니다. 고흥 해상에서 좌초된 낚시여선의 승객 22명이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 외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저수심 지대에 좌초된 9.77톤급 낚시여선의 승객들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3척을 급파하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3척의 도움을 받아 승객 20명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승객 2명은 타박상을 호소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경은 선박의 침수와 해양오염 여부를 확인한 뒤 좌초된 선박의 이초 작업도 마무리했습니다. 해경은 문어 금어기 해제 이후 낚시여선이 특정 해역에 집중되면서 좌초 등 해양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항 전 기상과 항로 및 수심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한편 주변 선박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해양 활동을 즐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오늘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사 논평입니다. 여러분은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정치와 경제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안에서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논평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애 초반의 그 설렘 기억하십니까? 상대방의 사소한 문자 하나에도 심장이 뛰고 단점마저도 매력으로 보이던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압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는 걸요. 오늘은 이 연애의 법칙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입해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식시장이라는 이름의 썸입니다. 올해 우리 증시는 정말 뜨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9,000선선에 근접하며 이른바 만피 시대의 꿈까지 오갔죠. 그런데 이 뜨거운 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9,000을 눈앞에 두고 하루 만에 급락하는가 하면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만 7차례나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대장주가 하루 만에 10% 넘게 빠지기도 했죠. 마치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의 재력과 스펙에 흘려 속도 위반 결혼을 했다가 막상 함께 살아보니 숨겨진 빚이 드러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락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 실적보다 기대감이 지나치게 앞서 달렸던 이상과외를 꼽습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의 실체보다 내가 만든 환상을 먼저 사랑하다 보면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이별의 충격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마음입니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5%에 달했습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커플처럼 국민들의 기대는 그야말로 최고조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0%대 중반까지 내려앉으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여러 차례 경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 논란, 증시 급락 같은 경제 악재, 그리고 여권 내부의 정책 갈등이 겹치면서 지지층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라면 다를 거야 라며 모든 걸 믿고 맡겼는데 시간이 지나며 사소한 실망들이 쌓이고 그 실망들이 결국 역시나 라는 냉소로 바뀌는 과정 말입니다. 정치적 신뢰라는 것도 결국 콩깍지가 벗겨진 뒤에 남는 진짜 정치 능력으로 판가름 나는 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전남 의대 신설을 둘러싼 지역민의 마음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무려 36년 묵은 수군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될 수도 있었겠죠. 바로 국립의대대학 유치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그리고 정부의 의료 취약지역 해소 정책이 맞물리며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야말로 프로포즈를 받은 신부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대를 어디에다 두고 대학병원은 어디에 먼저 지을지를 두고 목포와 순천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목포는 의대와 본부를, 순천은 통합본부와 의대를 각각 요구하며 중재안조차 거부되는 상황이 반복됐죠. 마치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예식장 위치, 혼수 문제로 파혼 직전까지 가는 커플처럼 목표는 같았지만 방법을 두고 잦은 싸움에 지쳐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그 사이 정작 지역 의료 불균형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그 파장은 결코 일시적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사회적으로는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며 냉소주의가 퍼집니다. 경제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작 필요한 자금은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연애에서 실연의 아픔이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만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좋은 연애의 비결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처음에 설렘에 취하기보다 상대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지역 정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거 없는 장밋빛 기대보다 현실적인 소통과 신뢰 쌓기가 먼저입니다. 9천을 외치던 주식시장도 65%를 찍었던
지지율도 36년 만에 의대 유치라는 꿈도 결국 기대 관리에 실패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우리에게 똑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렘은 짧지만 신뢰는 오래 갑니다. 이영춘의 시사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랜 시간 시민들의 발길이 머물고 추억과 문화가 함께 쌓여온 거리가 있습니다. 멀리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면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하는 공간. 남문터 광장 작은 미술관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남문터 광장 작은 미술관은 지역 예술을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나누기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현판식 겸 또 오늘 개전식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시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현대미술의 트렌드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기본 디지털 아트라든가 또 렌트큐러부터 해서 다양한 그런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고퀄리티의 외부 전문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동시에 선보이는 자리라 뜻깊은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작가와 국내 현대미술 작가들이 함께 전시를 선보이며 회화와 설치미술,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아티스트 신도훈입니다. 이번에 두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요. 이거는 아이로봇이라는 작품인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편하고 좋아지긴 했는데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인한, 로봇처럼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로봇 형태의 모습의 작품을 출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관람객들은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퍼포먼스를 통해 작가의 작업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예술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시민은 예술을 통해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얻으며 서로 다른 세대와 지역을 잇는 문화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순천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볼 수 없었던 작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미술이 좀 더 이렇게 다양성을 관람하면서 또 자구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면서 현대미술의 어떤 다양성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문터 광장을 찾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만나고 잠시 머물며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 남문터 광장 작은 미술관이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의 온기를 더하는 새로운 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TV 전남방송도 전남의 소식을 더욱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